지난 4년 동안 한국에서 청년 일자리가 28만 5천 개 사라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낸 보고서 숫자입니다. 사라진 일자리의 94%가 AI를 많이 쓰는 업종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보고서에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업종에서 50대 일자리는 23만 개 늘었습니다. AI가 그 업종의 일을 없앴다면 50대 일자리도 줄었어야 합니다. 안 줄었어요. 그럼 없어진 건 정확히 뭘까요? 보고서는 AI가 대체하는 일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비교적 정형화된 초급 업무. 정해진 순서대로 하면 되는 처음 온 사람이 맡는 일이요. 회사한테 그 일은 가장 먼저 자동화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신입한테 그 일은 일을 배우는 통로였고요. 한국은행도 같은 말을 썼어요. 경력 사다리의 첫 단계라고요. 여기서 한번 의심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50대가 늘어난 게 AI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50대 인구 자체가 늘고 있거든요. 55세에서 64세 인구가 2020년 804만 명이었는데 2024년에 841만 명이 됐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취업자도 느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인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서라면 모든 업종에서 고르게 늘어야 합니다. 그런데 50대 증가분의 75%가 청년이 줄어든 바로 그 업종에 몰려 있어요. 같은 업종에서 한쪽은 나가고 한쪽은 들어온 겁니다. 다만 저희가 못 가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 업종이 원래 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한국만의 일일까요? 영국은 기술직 신입 채용이 2024년 한 해에 46% 줄었습니다. 미국은 더 뚜렷해요. 생성형 AI를 도입한 회사들은 신입 채용이 분기마다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2023년부터요. 그럼 신입 자리가 통째로 사라진 걸까요? 회계법인 PwC가 올해 6월에 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전 세계 채용 공고 10억 건을 봤어요. 결론을 저희 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신입 자리가 사라진 게 아니라 신입이 갈 수 없는 자리로 바뀐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신입 공고에 경력자한테나 요구하던 기술이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확률이 7배로 늘었어요. 미국 채용 공고를 2019년과 2025년으로 나눠 세봤더니 AI를 많이 쓰는 직종에서는 신입 공고에 새로 등장한 요구 조건의 52%가 경력자 기술이었습니다. AI를 적게 쓰는 직종에서는 7%였고요. 같은 신입 공고인데 이렇게 갈립니다. 공고 제목은 신입인데 안에 적힌 조건은 경력자입니다. 그럼 경력 없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얼마나 남았을까요? 미국에서 정규직 공고 8천 건을 4년간 추적한 자료가 있습니다.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정규직 공고가 73% 줄었어요. 2022년엔 15개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50개 중 하나입니다. 한국 채용 공고도 같은 방향입니다. 2024년 상반기와 2026년 상반기를 비교하면 전체 공고가 4만 4천 건에서 2만 2천 건으로 줄었습니다. 그중 정규직 공고는 64% 줄었어요. 대신 계약직과 인턴 비중이 올랐고 교육생 공고는 21건에서 93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AI 때문에 처음 생긴 일일까요? 한국노동연구원이 대기업 100곳의 채용 방식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정기 공개 채용 비중이 2019년 40%에서 2023년 36%로 줄었어요. 그 자리를 수시 채용이 채웠습니다. 챗GPT가 나오기 전부터요. 공채는 뽑아서 가르치는 제도였습니다. 전공이 달라도 뽑아서 몇 달씩 교육을 시켰어요. 수시 채용은 이미 할 줄 아는 사람을 뽑는 제도고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 신규 채용이 어떻게 됐냐면요. 공시를 낸 대기업 100여세 곳을 모아보면 새로 뽑은 사람 중 30세 이하 비중이 2023년 56%에서 지난해 51%로 떨어졌습니다. 50세 이상은 8%에서 11%로 올랐고요. 대기업에서도 두 흐름이 갈렸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다른 데서도 있었을까요? 1997년에 아메리칸 항공 기장 한 명이 자동 조종을 두고 경고를 합니다. 조종석 화면에는 자홍색 선이 하나 떠 있어요. 그 선만 따라가면 이륙부터 착륙까지 자동으로 됩니다. 그가 붙인 이름이 이겁니다. 자홍색 선의 아이들. 무엇을 걱정한 거냐면요. 손으로 조종할 일이 없어지면 손으로 조종하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조종사라는 직업은 그대로 있어요. 자리도 있고요. 그런데 숙련이 안 쌓입니다. 지금 신입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과 같은 모양입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안전경보를 냅니다. 손으로 조작하다 생기는 실수가 늘고 있다고요? 그리고 조종사 심사 규정을 바꿔요. 심사할 때 자동화에 얼마나 기대는지 보라고 했습니다. 손으로 조종하는 실력이 어떤지도요? 자동화를 되돌린 게 아닙니다. 숙련을 따로 재기로 한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일을 이미 할 줄 아는 사람이 하고 있고요. 없어진 건 자리가 아니라 자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한국은행도 같은 제언을 했습니다. 초급 일자리를 그대로 지키려 하지 말고 새 경력 사다리를 만들라고요. 그런데 지금 늘어난 건 인턴과 교육생입니다. 이게 사다리인지 아니면 계단 없이 문만 늘린 건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차이는 하나예요. 그 자리에서 나온 사람이 다음 자리로 갈 수 있느냐. 항공은 그걸 재기로 했고 우리는 아직 안 재고 있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뺏는다는 말은 반만 맞는 것 같습니다. 일은 있습니다. 자리도 있고요. 공고 제목은 신입인데 안에 적힌 조건이 경력자일 뿐입니다. 그러니 물어볼 게 하나 바뀝니다. AI가 일자리를 몇 개 없앴느냐가 아니라 신입이 들어갈 문을 무엇으로 다시 만드느냐. 이 편에서 저희가 안 본 게 하나 있습니다. AI를 많이 쓰는 업종에서 청년이 줄었다면 안 줄어든 업종은 어디냐는 겁니다. 같은 보고서에 그 숫자도 들어있어요. 어느 업종에 아직 문이 열려 있는지가 거기 나옵니다. 그게 궁금하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요청이 모이면 그것만 따로 한 편으로 다루겠습니다.